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연인 관계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접근을 한 뒤에 돈을 갈취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해온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서 활동했는데 9개월 동안 가로챈 피해액만 무려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SNS를 통해서 우리 사귀자고 애인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로맨스 스캠이? 실제로 사귄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요. 아, 굉장히 호감을 보내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 또 한국에서 같이 살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걸 이제 SNS로 이제 스캠, 우리 사기, 피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26명, 피해액이 16억이라고 하는데 예.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게 요즘에 SNS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군인 복장, 뭐 의사 복장, 외국인들이 말 굉장히 많이 걸잖아요. 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인복을 입고 나 해외 파병 중이다, 외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예. 실제로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펜팔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예. 중장년층이 타깃이라고 합니다. 아, 중장년층이 타겟이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아이 설마 이런 거에 속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수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는 거겠죠. 어떤 수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본인은 해외에 살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접근을 해요. 네네. 해외에 살고 있는 군인 또는 의사, 변호사 이걸 사측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접속이 돼서 접근을 해서 연결이 되면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분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SNS상에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연애의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을 올릴 때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은 지금 모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 스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정보랄까 이게 다 이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나온 사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뒤에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그런 일로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환심을 사고 다른 사람의 사진, 그 사진을 이용해서 본인이 마치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돈 얘기를 안 하죠. 사랑의 감정을 만들고 연인 관계가 되면 그다음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게 그 웹사이트 같은 거 보내잖아요. 예컨대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주소를 좀 남겨달라. 그리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또는 금융정보를 빼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외국에서 누군가가 접근해서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연인 행세를 한다거나 사랑 고백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누구의 소개가 아니라 누군가 모르는 사람 SNS로 접근해 와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요. 이런 잘못된 그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워낙에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이제 손정희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외국인의 이름인데 갑자기 나에게 뭐 1대1 대화를 건다든지 저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를 겪어봐서 그러면 영상 통화나 한번 해보지 뭐 얼굴을 보면 실제 이 인물이 그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영상 통화는 또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치밀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더불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검거된 4명을 보면 국내 관리 조직의 관리책 그리고 인출 조직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해외에 실행팀이 있다고 하니까 실행팀은 뭐 어떻게 수사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더 많을 개연성도 있어서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해야 되고 인터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된 조직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을 국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다수 가담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 국가 수사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검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사실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복구할지 여부가 굉장히 난망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정말 대화를 걸 때 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건다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모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잘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대화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또 절대 이제 대화창을 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선물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이제 접근하기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도 주소나 개인정보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사건 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형적으로 이들이 하는 수법을 보면요. 일단 접근을 하면서 뭔가 교제를 시작하려는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말들 해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와 함께 한국에 살고 싶다예요. 네. 이 말도 꼭 마치 교과서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필도요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NS 무분별한 친구 추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시는 분, 누가 소개한 분 아니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해외 교포나 낯선 사람으로 인터넷상의 교제를 신청했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탁을 가정한 요구에 입금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또는 한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예컨대 이런 말들에 속으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URL 선물 보낼 테니까 주소 알려달라 하면서 URL로 접속하라고 그래요.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 SNS상에서 접근해오는 것들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가능한 한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이 접근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시작이 돼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빠져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예. 그런 경계망을 풀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사다, 군인이다, 변호사다, 유엔에 파견된 누구다 이런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예. 절대로 친구 추가하시거나 계속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고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그 준비된 그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상의 없이 저희가 이제 아이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일을 겪어봤다라고 공유한 내용을 그림을 쓰셨네요. 제 SNS인지 저도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상 통화를 걸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SNS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다. 저조차도 접근을 받아봤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박영식 앵커 제공 그림까지 우리 제작진이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건 큐브는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두 가지 주제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